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아세안 미쓰비시컵에서 동남아 축구 강호 태국을 무찌르고 베트남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베트남. 그 중심엔 김상식 감독이 있었는데요. 살딩크 박항서 감독에 이어 김상식 매직이 불고 있다는 베트남. 유난히 한국 감독과 잘 맞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5번째로 들어갈 라커룸 베트남 축구대표팀입니다. 일단 김상식 감독이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축구를 이끌었습니다. 메이저 대회 첫 출전이라고 봐도 되는데 기대 이상의 지도력을 보여줬습니다. 플러스 브라질 출신의 귀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특급 공격수의 역할을 다 했다. 김상식 감독의 전술과 브라질 출신 귀하 선수의 개인 능력이 더해지면서 박항서 감독이 지휘했던 시절의 베트남보다 분명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상식, 종신 뭐 이런 놀이가 유행하기도 할 정도. 베트남은 국민적인 축제 분위기에 젖어든 상황이거든요. 지난 2018년도 이후에 7년 만에 다시 한번 동남아시아 축구 정상에 복귀한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 전에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었고 지금은 김상식 감독.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축구 한류가 최절정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베트남 축구는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이렇다 할 만한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요. 동남아 선수들이 대부분 체격이 좀 작은 편이고 거친 축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바꿔놓았던 것이 바로 박항서 감독이었고요. 한국 축구가 예전부터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기술보다는 힘의 축구를 구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였고, 김상식 감독 역시 대한민국 감독들이 추구하는 전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많이 뛰고 거친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만큼의 정신력을 동남아 지역 선수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선수들을 지도해본 감독들의 공통적인 증언이거든요. 또 동남아 지역이 날씨가 습하고 덥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뛰는 것에 익숙치 않은 그런 축구 문화를 갖고 있고요. 동남아 축구가 투혼 넘친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감독들이 가서 정신력을 강조하고 많이 뛰는 축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조금씩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물러난 뒤에 필리프 트루시에라는 프랑스 감독이 왔어요. 필립 트루시에 감독은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청소년 대표, 올림픽 대표를 이끌면서 일본 축구의 기반을 다져온 감독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루시에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서 통하지 않았던 부분은 그거 같아요. 트루시에 감독은 조직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고 기술을 중시하는 감독인데 베트남의 축구의 특성상 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명도로 따지면 트루시에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나 김상식 감독보다 분명 위에 있는 것은 맞는데 베트남 축구와의 상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감독들이 더 베트남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했고 대한민국의 특유의 정신력이라든지 체력을 강조하는 축구가 베트남과 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남아 축구가 한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의 강호들, 그리고 중동의 강호들을 상대하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은 맞고요.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남아 축구 경기 모습을 보면 중국과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비해서 대한민국 출신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 지도자들을 많이 영입을 하면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응유엔 스엔손 선수가 베트남 축구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을 했고 동남아 지역 나라들이 최근에 귀하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한다면 이 부분은 동남아 축구의 시스템 변화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뛰어난 개인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분명합니다만 동남아 축구는 지금보다 분명히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